단종이 사라진 뒤 궁궐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문명의 렌즈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단종이 사라진 뒤 궁궐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여러분, 왕이 사라진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권력일까요? 기록일까요? 아니면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일까요? 조선 전기 어린 왕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밀려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복위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궁궐 전체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누가 왕이 되었는가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종이 사라진 뒤 궁궐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왜 어떤 여인은 평생 동쪽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또 왜 어떤 여인은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꿨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문종의 죽음 이후입니다. 문종은 제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12살의 어린 왕세자가 즉위합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문제는 그때 조정이 너무 불안했다는 겁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던 대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젊은 문신들은 아직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지금 중심이 흔들린다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틈에서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던 핵심 대신들을 제거하면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왕실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왕 한 명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정통성을 가졌는가? 누가 충신인가?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생존인가? 조선은 이 질문을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물러난 뒤에도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종 복위운동입니다. 성삼문, 박팽령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복위를 시도했고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맡는 자리를 거사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된 정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어그러집니다. 당일 행동책을 맡았던 벼룬검이 갑자기 제외되면서 실행이 꼬였고 결국 내부 고병까지 나오면서 관련자들은 처형되고 복위 거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의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위는 바뀌었지만 그 변화를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안 바뀐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무게는 궁궐 밖보다 궁궐 안에서 더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바뀌면 관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호칭, 집의 자리, 입는 옷,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까지 전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단종의 비입니다. 단종이 밀려난 뒤 그녀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업원 국기 자료에 따르면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정순왕후와 애끓는 이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송씨는 여승이 되어 정업원과 동망봉 서사 속에서 단종을 추모하며 여생을 보낸 인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왕비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궁궐의 주인이 아니라 기억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동망봉 근처에서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그 봉우리에는 동망봉이라는 이름까지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강하죠. 큰 전쟁도 아닙니다.
화려한 궁궐 장면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있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장면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업원 국이 자료는 후대 전승과 현장 기억을 전하면서도 정순 왕후가 살던 시기의 정업원은 실제로는 창덕궁 가까운 성안에 있었고 오늘날 많이 알려진 동대문 밖 정업원 이야기는 후대 구정과 함께 형성된 기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후대의 기억이 겹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건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도 함께 남깁니다. 그리고 정순 왕후의 경우 그 기억은 결국 장소가 되어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 여성의 삶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른 건 아닙니다. 정순 왕후가 기억의 언덕으로 남았다면 정희 왕후는 권력의 중심에 남았습니다. 정희 왕후는 세조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백과 자료에 따르면 1452년 수양대군이 거사를 결행하던 순간 정희 왕후가 갑옷을 들어 입혀 용병을 결행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 장면 정말 강렬합니다. 보통 우리는 궁중 여성을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희 왕후는 기록 속에서 역사의 방향을 미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 예종이 즉위했지만 재위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정희 왕후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고 백과는 설명합니다. 당시 성종은 13세였고 정희 왕후는 7년간 섭정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왕비가 왕을 잃고 멀리서 그를 추모하며 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왕비가 다음 왕을 정하고 왕조의 흐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궁궐, 같은 여성. 그런데 삶의 방향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정업원과 동망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정순 왕후의 사연을 그냥 글로만 남기지 않고 비석으로 남기고 현판으로 남기고 지명으로 남겨두었을까요? 그건 장소가 기억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정업원 국이 자료에 따르면 영조는 1771년 이 기억을 기념하는 비를 세웠고 앞뒤 비문 역시 친필로 남겼습니다. 비각 현판에는 앞 봉우리와 뒷바위가 천만년을 가리라는 뜻의 문구도 걸렸습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권력도 바뀝니다. 문서도 잊힙니다. 그런데 장소는 남습니다. 어떤 언덕, 어떤 절터, 어떤 비석은 여기서 누군가 오래 슬퍼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왕실 비화라기보다 오히려 한 사회가 비극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순 왕후의 상실은 개인의 슬픔이었지만 후대에는 풍경이 되었고 결국 문화적 기억이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늘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순 왕후는 상실을 견디는 방식으로 남았고 정희 왕후는 결단하는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의 정통성 문제를 몸으로 떠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벌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견뎠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에 오래 남기는 건 권력일까요? 기록일까요? 아니면 끝내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이 누구였는지 남겨주세요. 정순 왕후인지, 정희 왕후인지, 아니면 이름 없이 사라진 궁중 사람들인지.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